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 갖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검단이 시세받는 시기는 이때입니다. 평당 사이언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평당 4천 사이언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검단의 지금 상황은 보합입니다. 강남구와 잠실 등이 폭등하고 서울 전역, 경기 상급지로 상승기가 퍼졌고 이후 경기 중급지와 인천의 시세가 가려던 차에 627 대출 규제로 심리가 죽었죠. 627 대출 규제 약발은 2~3개월 짧게 가겠지 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서울 몇 개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심리가 변하는 게 확인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하려면 최소 1~2개월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분위기는 거래 가격대별로 보면 리틀백 블로그 내용 창조 50억 이상 거래 거의 없음, 40억 이상 거래 거의 없지만 하나둘 팔리는 중, 30억 이상 조금 살아남, 20억 이상 점차 살아나는 중, 20억 선 매주 좋아지는 중, 하지만 아직은 부족. 10억대 7월 중순 이후로 계속 나아짐. 10억이라는 지역에 따라 활발한 곳도 등장하고 있음. 10억 이하는 지역에 따라 활발한 곳도 등장하고 있음. 거래 활발한 곳은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 동대문구 답심리, 성동구 왕십리, 경기 수지. 위 거래 가격대별 분위기는 블로거 리틀백이 수도권 각 지역 부동산 중개소장들과 통하여 조사한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 시세를 강하게 받을 금액대는 10억대와 10억 이하 지역일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시세받는 순서는 1티어 강남구 서초구, 2티어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과천 분당, 3티어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경기 상급지, 4티어 강동구 강서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경기 중급지 순서로 시세받고 서울 저가 금액대인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와 함께 경기 중하급지와 인천이 끝물로 시세를 받았죠. 627 규제가 3티어 지역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묶었다 봅니다. 심리가 풀려도 이곳들은 시세를 강하게 받지 못하고 메인 단지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순자산 15억 이상 상위 5% 이내가 아닌 이들은 대출 없이 상급지나 중상급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대출 받아가는 건데 627 규제로 대출 최대 금액은 6억으로 묶였기 때문이죠. 현 정부에서 6억 규제는 쉽게 풀지 않을 것입니다. 매수 심리가 풀리면 10억대와 10억 이하 금액 중심으로 4티어 구간이 집중 시세를 받고 다음 티어들이 순차적으로 시세를 받을 겁니다. 4티어 이후 순서에 검신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검신은 시세를 받을 여건이 마련됐다 봅니다. 인천 1호선 개통으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편해졌습니다. 다만 인천 1의 아쉬운 점은 계양역에서 공철로 환승할 때 피크 시간대에는 한 대 정도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아쉬운 점도 올해 말 공철 증가로 다 해결되긴 합니다. GTX 서광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예타 통과 이후 다음 절차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5호선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예타 통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실거주 편의성과 함께 투자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의 시세는 실거주 만족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리면 어김없이 상승합니다.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곳은 가격 대비 살기 좋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 중 이 가격인데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게 만족도이고 가성비이고 가심비입니다. 가격 대비 삶의 질이 높습니다. 심리가 풀려 10억대 구간이 강하게 시세받으면 이후 검신도 순차적으로 시세받을 차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눌려있던 금액이 한꺼번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기 남부지역 2개 신도시를 연달아 살면서 가격의 변화를 체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검단의 시세가 눌려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최근 전월세가의 상승률입니다. 물론 검단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김포 풍무동, 청라, 루원도 전세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단은 인근 지역인 김포, 풍무, 청라, 루원 등과 같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2차 입주장애라는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2역 신검단 중앙역 주변으로 입주한 수개의 단지에서 최근 6개월간 전월세 물량이 1-2천 개 풀렸다는 거죠. 사실 전월세 1-2천 개가 단기간에 동시에 풀리면 주변 전월세 가격은 초토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쉽게 회복도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세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101역과 102역 중심 단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은 신기하게 느껴지며, 인천 1호선 개통으로 검신 수요층이 꽤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 1% 오르면 매매가는 0.6% 오릅니다. 100억 대거 입주장에도 검신의 전월세가는 상승하고 있어 공급 이상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매매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눌렸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현재 검신 매매가가 상승할 여력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해서 미국 금리는 9월 인하가 유력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면 내수 활성화를 중시하는 현 정부 성향상 국내 금리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매수 심리가 풀린 시점, 금리 인하가 더해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계속 얼어있지 못하죠. 풀립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상승 사이클이 이번 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검신 시세받는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전세가 1% 오르면 매매가 0.6% 오른다. 전세대출 DSR 도입해야. 김지혜 기자. 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 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주택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 대출금리 효과는 수도권에서 더 컸다. 대출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이 0.04% 올랐으며, 이때 지방은 0.024%, 수도권은 0.106% 올라 상승폭이 5배가량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액도 1% 늘면 전체 집값은 0.0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에서는 0.651% 상승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야. 공감되는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냉각기에도 검시는 하락을 겪지 않았고 그 와중에 신고가 갱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평가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공감되는 분석 잘 봤습니다. 오늘자로 발표된 검신 실거래가를 보니 전용 74가 7억 800에 거래됐는데 전용 84 가격으로 환산하면 8억 800이 나오네요. 작년 최고가가 8억 6,500인데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627 대책은 결국 상급지 진입을 막는 사다리 제고용.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상급지 상승을 막는 거라서 부작용으로 사다리가 제거된 거죠. 저는 반대로 상급지만 상승한다는 거 알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목적이 사다리 제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분석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피라미드식 국평 10억 이하가 80%는 될 듯. 그만큼 덩치가 커서 대세 상승 사이클이 오기가 어려움. 08년부터 시작한 약보합기 이후 16년부터 움직인 강남과 다르게 중하급지는 19년부터 움직인 이유이기도 할 듯. 무려 11년 걸림.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닌 과거처럼 대규모 투자붐이 일어나야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17년 투자했던 경험을 회상해보면 2, 3년 안에 50%는 먹겠다는 분위기 느낌이 들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들고 그때가 중하급지 상승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맞는 말이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잘 읽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조금이라도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검단 신도시 단지 선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초복국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검단 신도시 게시판에 이렇게 불인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이런 거 읽어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현재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디에트르 더힐 30평 저층, 대광 로제비앙 라포레 34평, 신검단 중앙역 안단테 센트레빌 분양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나은 선택일까요? 자금은 5억 5천에서 5억 8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고 학교 근처로 보고 있어요. 다른 단지도 괜찮은 곳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5억 5천에서 5억 8천이면은 이렇게 골라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남쪽 단지들 금매 34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쪽이라면 아라역 기준 남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가 있을까요? 검단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검단 중앙역에서 500m 떨어진 칸타빌 더 스위트 분양권도 알아보세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가격은 34평, 중구층이 5억에서 5억 3천 정도 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네요. 초등학교 자녀 있으시다면 100일에서는 한별초가 좋다고 알고 있고요. 100일은 6초, 신검단초가 괜찮아 보입니다. 셋 중에 고르라면 개인적으로는 더힐 고를 것 같아요. 그 외에 추천해 드린다면 북파, 파라곤 보타니파크 전면동 1에서 4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힐도 저층 말고는 제 예산으로는 가기 쉽지 않아서 여러 단지 보고 있는데
더힐이 유독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북파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응초도 큰 이슈 없이 괜찮은 학교인가요? 금강 3차 7사도 알아보세요. 아마 피 얼마 안 되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분양가도 4억 초반대여서 1억 피가 붙어도 5억 8천보다는 쌀 것 같아요. 7초 개교 전까지는 목향초로 학교가 좀 먼 이슈가 있어서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금강도 한번 알아볼게요. 7초 개교는 언제인가요? 28년 9월 개교인데 입주민들이 힘쓰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개교가 늦네요. 곧 입주인데 아이들이 멀리 다니려면 너무 힘들겠어요. 학교라도 빨리 해주면 좋겠네요. 원래 인천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남쪽 디에트르더 펠리체 모하미레도 헤든초 근처요. 이게 학교는 그 무슨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 난 뒤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야간 작업도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를 앞당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든초 근처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정도 예산이면 유승 대방 1차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는 진짜 가격대별로 선택할 수 있으니 적당한 곳 매매하시면 됩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4인 가족 33평형 정도 돼야 할 듯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로 통학이 가능한 단지가 대광과 모아, 신안, 대성 이 정도일 텐데요. 1단계는 위쪽 단지는 대광 빼고 다 남쪽 단지입니다. 학교는 모아가 가장 가까울 듯하고 나머지 단지는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위 4개 단지가 여름이나 겨울철에 걷기 힘든 단지들이라 버스 연계해서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현 기준은 대광, 신검단 중앙역이 가장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자차 서울 이동은 어디가 더 나은지 미래를 예측하긴 힘들겠고요. 광역 급행철도의 이용까지 포함하면 아라역 접근이나 신검단 중앙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괜찮아 보입니다. 신축으로 가세요. 안단테가 부담도 안되고 좋은 선택일 듯이요. 게다가 중앙역을 이용하니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곳. 이 서구는 넘버원, 이분은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012역 안단테 102역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2차 학교 바로 앞이에요. 29평이나 33평 물건 알아보세요. 학세권으로는 예미지 트리플 단지가 최고입니다. 학세권도 중요한데 방 4개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 각자 자신만의 공간 생각보다 엄청나요. 안단테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 유초중고가 있어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습니다. 대방 1차나 미래도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7, 8쯤 입주하는 신축 칸타빌도 보세요. 학교 끼고 있다시피 하고 중앙역 5분 거리, 단지 뒤로 등산로, 무엇보다 가지고 계신 자금에서 예산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애들 클수록 돈 들어가는 게 체감이 듭니다. 교육이야 지를 수 없으니 이자라도 최대한 줄여야지요. 유승 한번 보세요. 유초중고를 품고 있고 단지 내 물놀이터까지 있으며 서비스 공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백이 안단테 좋아 보입니다. 102역 안단테 압승. 투자 가치로는 비교 불가. 그 금액대면 도로 안 건너는 찐 초품화, 모아 A타입,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분양권. 개인적으로 신검단 중앙역 분양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의 단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힐 보고 계신 듯한데 개인적으로
8, 9, 10, 16, 17, 18동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후문 접근성과 주차 편리함. 후문에서 버스 타면 1분 이내에 중앙역 도착이고, 남쪽 예미지 더 시그니스는 어떠세요? 10월부터 비과세 기간이라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가격대도 예산 안에서 충분합니다. 모아 바로 옆 단지라 모아 상권 온전히 누리면서 아라초까지 초등 저학년 걸음으로 7분 걸려요. 1172세대 대단지여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습니다. 임장 한번 와보셔요. 그래도 아직은 5억 8천 정도 되면은 검단 신도시에서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문가분들 고수님들 의견이 검단 신도시 가격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오르면은 이제 이 돈으로도 못 들어갈 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이사 오실 계획이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글 때문에 공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